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국내 첫 번째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범죄가 주는 듯 하다가도 이 새로운 사기 수법의 출현으로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 구제 이전에 피해 예방을 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즉시 응대를 멈추고 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자주 접하고 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방법을 전했는데요. 누구든 예외는 없으니 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묘해지는 범죄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 사칭, 가족 사칭 문자로부터 금융 관련 혹은 국제 발신 그리고 최근에는 부고 문자까지 나날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보도는 정보 제공과 대책 마련 촉구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보이스피싱 보도를 살펴봅니다. 자, 보이스피싱,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다루며 예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현금 전달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응대를 멈추고 이런 피해 사례를 주위 사람들과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보도를 통해서 이 시청자들에게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가짜은행, 또 카드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 수법이죠.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 그리고 사회적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에게 범죄 수법을 언론이 미리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또 피해를 개인 탓만 하지 않도록 언론은 범죄의 사례와 또 수법을 알리고 정부의 수사, 당국의 범죄 대책을 주문하고 또 개인들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반복 보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이 알려진 덕분에 피해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다양한 수법이 생겨난 데다가 이 신기술을 동원한 수법까지 늘면서 피해 숫자는 줄었지만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는 사실 YTN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평균 1,700만 원 피해 전년 대비 1.5배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7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이 51.3%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나 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에 당했고요. 또 주택, 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 40대는 기존 대출 상황이나 또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 방침도 소개를 하는데요. 많은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줄었지만 건당 피해액은 증가,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또 건당 피해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보험 접수를 한다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번호의 문자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가족이 소개됐는데요. 택배나 해외 결제, 또 부고 문자 등의 범죄 수법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문자가 오면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 보도에서 소개된 것처럼 가족이 인증 문자를 받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봤고요. 특히 이제 택배나 아니면 부고 관련된 문자는 누를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주변에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라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피해 입은 사례를 보니까요. 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에도 이야기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와 또 신고 방법, 대처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금융범죄는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YTN은 금융기관들과 또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이 시청자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기 쉽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 사례를 많이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YTN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보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굿모닝 브리핑 리뷰 체험단 하세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할개 제목의 보도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자신을 고객센터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라는 신종 범죄 수법을 알렸습니다. 실제 고객센터 직원처럼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릉이, 킥보드 이용자 주의, 젊은 층 겨냥, 큐싱, 사기 주의보,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공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또 출입 등록, 결제에 쓰는 QR코드로 악성 앱을 깔게 하는 사기 수법도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전화 사기나 문자 사기는 중장년층이 피해를 보지만 이 큐싱은 청년층이 주로 당한다는 게 특징이라는 점에서 신종 사기 수법의 등장에 좀 놀라웠습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 덧붙여진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 입력이나 또 앱 설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종 사기 수법과 대응 방법 그리고 정부나 민간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늘어날 필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교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응 방법과 정부 민간 차원의 대책 부분도 촉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보이스피싱의 이용, 허위 신고 파산, 먹튀, 코인 거래소 경영진 실형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투자 사기의 또 다른 사례를 추가한 단독 보도였는데요.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고객 현금을 빼돌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조작하고요.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거짓 신고했다라는 범죄 피해 소식을 알립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서 심각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기를 주도한 거래소 경영진이 징역형과 추징금 명령이 내려졌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알렸는데요. 사실 이제 처벌 수위가 약하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또 피해 자금의 변제를 위해서 피해자들이 추가 민사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전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이 이러한 사기 범죄 수법의 리딩 케이스라고 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사 투자 사례에 대해서 주의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보도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영화 보이스라든지 또 최근에 개봉했었던 시민 더키는 이 현실적인 사기이자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우에 010으로 걸려온 전화여서 처음에는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전에는 070이라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아예 안 받기라도 했다지만 최근에는 010이라는 번호로 걸려오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070에서 010 바꿔 보이스피싱, 번호 변경, 최대 규모 다국적 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니까 해외에서 거는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번호 변작 중계기로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이 정부합동수사단에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다양한 수법이 있었는지 정말 놀라웠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는 또 그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시금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이것에 비례해서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딥페이크 보도 분석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언론 보도 또한 이에 상응하게 뒷받침돼야 할 것 같아요. YTN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대목이죠.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또 보도도 적지 않게 하지만 계속 또 일어난다는 거, 재발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선량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죠, 사실. 방송 기자 혹은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점이 좀 난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거꾸로 말하면 잘해야 되는 보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그 범죄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나 그 피해자들이 딱 들었을 때 저 목소리였구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 받은 문자, 보낸 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에 돈이 빠져나가는 어떤 흐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사 입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실감나게 피해를 딱 느끼게 하는 그런 식의 보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법이 나왔을 때도 또 이런 것도 보도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언론사의 책임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실감나게 보도를 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고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피해 사례를 전하는 확성기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보도량도 상당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접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피해를 막는 예방법 또는 피해 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YTN 보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 과정이나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가 잦고 또 주목하는 반면에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YTN의 보도 비중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과 또 검찰이나 경찰, 또 은행 및 카드회사 등에서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또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나 대처를 위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는 데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내용의 보도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 대응 방안을 담은 보도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대검 은행연합회 업무 협약 보이스피싱 뿌리 뽑겠다라는 제목의 보도는 대검찰청과 또 전국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 조치 도입 등을 통해 금융 거래를 악용한 그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또 온라인 도박 범죄 등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1월 보도였는데요. 이후에도 더 다양해진 범죄 수법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이 업무 협약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후속 보도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뱃돈 드려요 부고 알립니다. 피싱 24시간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설을 앞두고 피싱 활개, 또 정부 24시간 대응에 나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부분에 다양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나열하고요. 또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제도 시행과 또 그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 축소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보도 역시 해당 대응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후속 보도로 살펴준다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한 대담을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이 Y녹취록에서 이 부고 문자 눌렀더니 피싱, 바로 이건 누르면 피해 막는다 제목으로 세부 내용이 나뉘어집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가급적 문자 메시지의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쩌다 보면 이제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라고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정보로 무심결에 앱을 깔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은 유익했는데요. 다만 상당하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저도 좀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또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이나 단계별 대응 방법을 수사당국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마련해서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또 시간이 허락됐다면 이 비행기 모드를 만드는 방법이나 또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실제로 핸드폰 기능 전환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할 수 있거든요. 또 백신 앱이나 또 데이터 백업 등이라는 표현 등도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해당 대담을 시청을 했었는데요. 당장 상황에 직면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된 언어로 시청자 이해에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한 구제 방법 그리고 대응 방안을 넘어서 신종 범죄가 생겨난 만큼 실제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까지 점검하는 탄탄한 후속 보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사전적으로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검찰, 경찰, 인터넷진흥원 이런 데가 책임 있는 기관인데 책임 있는 기관들이 효과적인 대책을 사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다중을 상대로 발신을 하는 번호나 뭐 문자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판단되는 그 번호는 사전에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좀 의심 단계에서는 이 전화를 받는 사람,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후속 보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제 대책 혹은 얼마나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좀 세심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술적인 경고나 예방 그리고 구제 대책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네,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보이스피싱 보도 대책 마련 촉구하는 역할 수행해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범죄의 근저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기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과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에 언론이 역할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인 손해와 또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예방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범죄의 유인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종합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수사당국의 제도적 노력이 선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종합을 해보자면 예방과 대책을 위한 탄탄한 시스템 마련을 하자 정도로 저희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